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fx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와 관련된 관계식 주어져 있죠. 이때 A값을 구해야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사이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죠. f1은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역함수에서 3을 대입하면 1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a 플러스 2 결과가 3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a 값은 가볍게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종류의 샐러드, 세 종류의 빵, 두 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샐러드, 빵, 음료수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거죠. 샐러드 고르는 종류가 네 가지, 그다음 빵은 세 가지, 그다음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각각 곱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4가지에서 내갈 수 있는 부분들. 뭐 곱의 법칙을 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이쿠, 다음 계산 간단히 해달라는 얘기죠. 명팩토리얼은 뭐 1이라는 사실들 수학적 정의에서 나온 거니까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퍼뮤테이션이 두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한 가지수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계산되면 되겠고 이 컨비네이션 제로 1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 2, 1 계산해 가는 거니까 계산해서 4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모듈로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문자 5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같은 문자가 2개 있어서 고민 좀 했는데 이거 뭐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보면 되죠. 근데 뭐 같은 문자니까 또 순서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전체는 5개의 문자로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지수 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5팩토리얼 뭐 간단히 쓰면 되겠고요. 계산 결과는 120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웃한다라면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이제 처리해가는 건데 묶어졌을 때 이제 5 같은 문자니까 자체 내에서 또 나열되는 가지수가 이제 없는 거죠. 뭐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5개를 문자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무리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루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0 되는 값이니까 이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y축으로 또 이제 1만큼 이렇게 좀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뭐 1, 2, 3,1 이런 부분에서 x 앞에 루트 안에는 x 앞에 부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2, 4분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려간다라고 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정의역 자체가 3보다 큰 게 아니라 3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됐고요. 치역도 1보다 좀 커야 되는데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 반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됐습니까? y절편은 이제 x에다 0을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6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루트 6이 루트 4, 즉 2보다 큰 값이니까 3보다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면은 1, 2, 4분면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 그렇게 되면 맞는 말은 이제 5분밖에 없는데 여기 이때 2라는 것을 또 안으로 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4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x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틀에서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물론 이제 뭐 이런 기본 정의들을 지켜가지고 그리면 되겠지만 이제 그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무리함수 그래프 잘 그려라 이런 형태.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BC 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유리함수는 뭐 정근선이 매우 중요한데 분모를 0 만드는 값 x는 이꼴 마이너스 c 이게 이제 정근선 x가 되죠. 정근선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점 처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c 값이 1입니다 나온 거고요. 정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정근선 y는 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 2가 또 얻어져 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특정한 좌표가 있죠.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였나요? 플러스였나요? 플러스였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c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b 값은 마이너스 2c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값들을 좀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 그래프는 예, 점근선이 그래프 그려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X집합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그린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합성함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f 4분의 3을 좀 구하면 되죠. 4분의 3 좌표 2분의 1과 1의 제 정 가운데 부분이니까 뭐 정 가운데 값 형태인 뭐 2분의 1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g 2분의 1을 좀 그다음 구해가면 과정인가요? 그러면 2분의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결과는 1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볍게 풀이. 물론 이제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가볍게 중요한 것은 함수값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1대1 상수함수, 항등함수라고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식이 있는데요. F3, G2, H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온 결과를 잘 모르니까 항등함수가 제일 중요하죠. H가 항등함수 이렇게 됐으니까 항등함수에 1 집어넣었으니까 결과 1 나온다라고 해서 결정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뭐 gx는 상수함수니까 항상 좀 1 되는다라고 좀 잘해주면 되겠고요. f는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서 1, 2, 3, 4, 그다음에 이제 1, 2, 3, 4, 1대1 가야 되는데 3이 뭐 1에 대응된다 이런 결과를 좀 나온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 결과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2f3 더하기 f2는 f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f3이 1인 상태니까 2 더하기 f2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2는 아무리 작은 값 나와도 2는 나오잖아요. F2는 또 제일 커야 이제 4가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2 나오면 결과는 좀 4 이렇게 되니까 4는 또 3 이런 형태로 해서 대응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F4는 당연히 3이고요. F4는 당연히 3이고 G4는 상수함수니까 뭐 항상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H4인가요? H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항등함수니까 대입한 숫자 4가 납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8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항등함수를 통해서 값들을 좀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수함수 결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규칙까지 포함해서 1대1 함수 규칙 알아가는 뭐 그런 내용 함수의 대응 알아보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합성함수를 했을 때 h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h라는 모르는 함수를 g라는 함수에다 대입을 한 거죠. g에다가 h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건 뭐 곧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g 이렇게 3hx-4 이렇게 한 결과가 이제 뭐 fx 이렇게 돼 있어서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3hx는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hx는 3분의 1에 2x 플러스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뭐 값을 이제 이 값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 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3분의 1에다가 4 더하기 5, 9를 3으로 나눈 거니까 계산 결과는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합성함수를 좀 어떻게 구해가는지 구해가는 방법들 학습되어 있는지 지금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를 처리해가는 방법 질문 던지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써가지고 만든 4자리 전수 중에서 2400보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400보다 그러면 2400을 쓰면 안 되죠. 2400하고 뒤에 자릿수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2400보다 큰 숫자죠. 250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0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400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5000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 부분들이 2400보다 큰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4라는 숫자를 쓰고 나서 나머지 숫자가 3개 남았으니까 뒤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죠. 3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전부 다 똑같은 형태니까 3 곱하기 해서 세 자리에 오는 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숫자가 하나 왔다고 치면 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 6,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7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12, 6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8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어떤 경우가 이제 큰지 뭐 간단히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뒤에 나름 이렇게 좀 개수를 구해가는 과정이 나름 뭐 순열에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 개수가 좀 더 많아지면 이제 팩토리얼하고도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얘기니까 정상적인 뭐 순열 문제 푼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도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fx, gx, fx가 좀 살짝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많이 복잡할 건 없죠. 2까지 해서 y는 이꼴 x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또 2를 대입하면 2,1은 좀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기울기 자체가 2분의 1 되니까 지금 좀 살짝 느슨한 형태로 가는 그런 모양을 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F1 합성함수 구하니까 F를 그냥 구하면 되죠. 이보다 작은 거니까 대입해주면 1 나오겠고, 그럼 이제 G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니까 G에다가 좀 1을 대입해서 3 해서 결과물 하나 좀 얻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좀 대입해달라, 1을 좀 대입해주니까 3 나왔는데, 그럼 이제 F 역함수 3 이렇게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3을 좀 어떻게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역함수는 뭐 거꾸로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 숫자를 좀 찾아가는 거겠고, 모르면 여기를 뭐 A입니다라고 해서 FA는 3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죠. 아래쪽 함수에다 대입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곳은 이제 2까지 결과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계산은 2분의 1 A 더하기 1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뭐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되겠죠. 위쪽 결과는 3이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를 좀 또 합해서 결과 7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값 계산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fx의 역함수 이렇게 구한 것을 뭐 gx라고 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이런 함수의 역함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역함수를 구해달라 2-x 알겠습니다. 역함수를 좀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xy 문자를 바꿔놓는 게 역함수죠. 이렇게 2-y 이렇게 구해놓으면 이제 역함수 이제 구해가면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과 역함수의 관계 이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죠. f 역함수 x는 안쪽에 있는 2-y 이렇게 그대로 쓰는 모양으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죠.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f 역함수 x 더하기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 역함수를 이제 뭐 gx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부분들 문자 바꿔놓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 있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식을 좀 바꿔가는 부분들. 역함수를 두 번 구해가는 게 아닌데 두 번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고 이게 문자로 돼 있으면 숫자로 할 때는 잘하면서 문자로 돼 있으면 좀 살짝 좀 낯설어 하는데 이렇게 좀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1, 2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꼭지점에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움직이고 있을 때 C는 어디를 움직이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 A하고 C 관계는 A점을 이렇게 좀 평행이동한 거죠.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거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살짝 표현을 좀 바꿔놓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y는 루트 3x 이런 부분들,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x축으로 2만큼 이렇게 이동하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y축으로 1만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빼기 1 형태로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표시해 주면 되는 거니까 a값 3, b값 마이너스 6, c값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서 나오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4에서 계산해 가는 내용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직사각형은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표현들을 좀 이렇게 달리 해가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발상에는 아니니까요. 조금만 좀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평행이동 처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20여의 자연수로 되어 있겠습니다.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개수를 구해달라. 자, 원소는 4개가 되겠고요. 가장 큰 원소고 가장 작은 원소의 차이는 8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1하고 9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가요? 그러면 2하고 10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 사이에 이제 원소가 이제 2개씩 있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차이가 8 되려면 12에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2개 이렇게 들어갔고, 그럼 뭐 12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곳에 2부터 8까지 있으니까 7개의 숫자가 있는 건가요? 7개의 숫자 중에서 뭐 2개를 좀 골라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12 곱하기 2 하나 지워질 거니까 3, 7, 21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럼 21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해지면 42에다가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2입니다라고 해서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소 4개, 4개 만들면 되겠고, 차가 8이다라고 해주면 차가 8이 되는 경우 이렇게 조선하면 되죠. 그 개수가 이제 12개가 됐고, 그 안에 이제 숫자들을 해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나머지 원소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확하게만 잘 살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는데요. 절대값 했을 때 y는 1과 이제 한 점에서 맞는다. 아이고 뜻밖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게 되면 정근선 x는 3이니까요. 3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좀 정근선 y가 좀 b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b 값이 이게 만 대충 뭐 2 정도의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고 뭐 사분면은 뭐 나중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절대값은 꺾어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하고 만나는 점인데 1을 좀 이렇게 긋게 되면 만나는 점이 2개가 되죠.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점근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2가 아니라 점근선과 관련된 부분이 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3 이런 상태에서 점근선이 1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프를 뭐 1, 3, 4분면을 그리든 2, 4, 4분면을 그리든 이렇게 해서 이제 꺾어 올라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하고 만나는 점은 이렇게 좀 한 점밖에 없는 거죠. 반대 사분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점근선이 1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좀 이렇게 좀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음수분을 꺾어 올리게 되면 이제 이 정근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부분이 되겠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건 뭐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역시 1하고 만나는 부분 이렇게 좀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나 조건은 뭐죠? 역함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역함수의 y 값 이제 y 값은 역함수의 x 값은 원래 함수의 이제 y 값인데 y 값에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근데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제 대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점근선이 이건 얼마였다? 1이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조건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주어진 조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엔 점근선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때 이제 y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우리가 뜻파악해 갈 수 있는 부분들 점근선 y는 1이었고 점근선 x는 3이었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b 값이 1이었다 이런 얘기죠. 점근선 y 그래프는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갈 건데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3, 4분면 형태 그려러 갈 건데 뭐 대충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꺾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점 하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우셔 수렴하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내용의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b 값 1이라는 건 처리가 되는데 a 값마저 구해 가야 그다음에 이제 f4 값을 구하죠. 그러려면 이때는 우리가 좀 연산을 좀 슬그머니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b 값은 1이 되겠고요. 그것에다 5를 좀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식이 자체가 x-3 분의 a는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제 원래 함수 이걸 뭐 a라고 해주면 k라고 해줄까요? fk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k를 좀 대입했다고 치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접속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k-3분의 a는 이꼴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는 이꼴 k-3 이렇게 처리되겠고 k에 해당하는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k 값은 3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결과가 좀 이제 서로 또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6에다가 3 처리되겠고 이항시키게 되면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함수식이 완성됐습니까? x-3분의 a가 6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fx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또 무엇을 풀려고 했냐면 4를 좀 대입하라고 돼 있죠. 주어진 시간에 좀 4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의 6 되니까 6에다가 1 더하기해서 결과는 7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의식에 어이쿠 해석해가는 절차가 좀 매우 중요하죠. 해석하는 절차는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더라도 한 점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는 점근선 y값 자체가 1이거나 y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두 개의 정보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 정보들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y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점근선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 y 값이 1입니다라는 정보도 담겨 있고 관계식도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식에서 이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이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아주 좀 이거 이제 쉽게 좀 해결해 가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뭐 그래프 그리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나름 의미들을 좀 파악해가면서 학습을 하라 이런 취지로 담겨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0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gx도 주어져 있고 그 교점 개수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에 따라서 뭐 교점 개수가 바뀌니까 h에 따라서 좀 바꿔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루트 x는 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1, 1, 2 만큼 평행이동해서 각각 그려가는 거니까 뭐 그래프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1, 1 되는 그래프 요즘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1, 1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어이쿠 아래쪽으로 열심히 그려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 1, 2에다가 또 이렇게 이거 아래쪽으로 그려야 된대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직선은 이제 0,1이니까 0,1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들을 열심히 그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정관대 쑥 이렇게 좀 지나가니까 교점이 3개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 기억은 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교점이 어떻게 되면 2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교점이 어떻게 되면 2개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을 좀 얼마나 좀 잘 하느냐 뭐 이런 싸움의 문제가 되겠군요. 직선 자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요렇게 지나게 되면 지금 이제 두 점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 둘, 세 칸에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면 여기 이제 구멍이 뽕 뚫려서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럴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 부분들이 이제 교점이 이제 2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긋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교점이 이제 2개가 되겠고 되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사이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건데 기울기 자체는 하나, 둘에 하나, 둘, 셋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기울기 A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교점이 2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지나도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안 되니까 작다 해서 A 값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A 값이 2가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마이너스 12분의 7이다 그러면은 숫자가 이 사이 숫자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 숫자가 되는지 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범위를 12로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까? 12 해두면 4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런 숫자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6 이런 숫자고 거기 주어진 숫자는 마이너스 12분의 7이죠. 사이에 있는 숫자죠. 사이에 있는 숫자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2개 됩니다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교점이 또 뭐 1개가 될 때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때 또 뭐 정수네요. 정수. 지금 1개가 되려면 이거보다는 좀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일 때 안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이곳엔 정수가 없죠. 정수가 없으면 이제 이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죠. 작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정수 최대값 마이너스 3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 내용.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뭐 평행이동해서 쭉 그려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 그래프에 이렇게 뭐 구멍이 뽕 뚫어지고 결국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좀 색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 자체에서 0,1을 지나는 길이가 a인 직선 이렇게 직선에서 이제 a 0,1을 좀 고정시켜 놓고 조절해 가면서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져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들 뭐 두 개가 되는 부분들이 아주 좀 관심이 많은 거죠. 뭐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개, 그다음에 세 개 이렇게 좀 결정해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좀 판단해 가면서 풀어가는 거. 원래 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들은 원래 뭐 주로 이제 뭐 그래프 자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이런 학습이 좀 돼 있다면 이 문제 역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과학 과목 4개, 동아시아, 생활윤리, 사회문화, 경제, 세계지리, 사회 과목 5개를 선택교육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두 사람이 9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들어 선택하려고 합니다. 한 개 이상의 과학 과목 꼭 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3개의 과목을 좀 선택하고요. 선택한 3개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이 또 한 개가 또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택 겹치는 게 하나인데 그게 이제 과학이냐 사회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와, 그럼 이제 과학 과목 하나가 좀 겹치는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하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 B가 좀 선택을 좀 열심히 해가는데요. 과학, 사회 부분들이 이제 좀 각각 이제 어떻게 선택하냐에 좀 달라지는 거죠. 뭐 A를 먼저 기준에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과학은 뭐 2개, 사회를 0, 이제 과학 겹치는 거 하나를 이미 선택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과목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그 다음에는 0, 2 이렇게 과학사를 좀 선택할 수 있겠고, 이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B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과학이 하나 선택됐으니까 나머지 과목이 3개, 5개 남은 상황이라는 것도 좀 메모하고 좀 살펴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지금 그러면 뭘 또 선택해 갈 수 있나요? 과학 과목 자체가 이미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또 이제 선택해 버리면 과학이 한 과목밖에 안 남았죠. 과학을 선택하려고 해도 하나, 그러면 사회 하나 이렇게 좀 선택해야 되겠고, 과학을 선택 안 하고 사회를 좀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선택하게 되면 과학을 이제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을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도 과학을 선택 안 할 수,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죠. 아이고,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와, 알겠습니다. 일단 과학 선택하는 가수는 4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4 곱하기를 좀 나중에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학 3과목 중에서 과학을 이제 2과목 선택하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이니까 뭐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곱하기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과목 남은 거죠. 이건 됐습니까? 한 과목 남은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를 좀 한 과목 선택했는데 사회 5과목 나왔으니까 1 곱하기 5. 그 다음에는 여기는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인가요? 10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고, 됐죠? 아이고,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뭐 따로따로 하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처리가 됐고,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됐죠? 일단은 3과목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하니까 3 곱하기에다가 사회는 5과목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선택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과학 과목은 이때는 그럼 어떻게 죠? 과학 과목 2개 남은 게 한 가지,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들은 과학 과목이 과학 과목 2개 남아서 한 개니까 2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가 되겠고, 사회 과목이 4개가 남은 거죠. 4개에서 또 하나 선택하니까 4가지 처리가 되겠고, 이때는 사회 과목 4개 중에 2개, 4 컨비네이션이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사회 과목 2개를 골라가는 거니까 10가지 5 컨비네이션에서 처리하면 되겠고, 과학 과목 3개에서 2개니까 3, 과학 과목 3개에서 하나 고로 3 곱하기 사회 과목이 3개 남았죠.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과학 과목 3개에서 2개 고르는 가지수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니까 좀 미리 좀 계산할까요? 여기는 그 15니까 3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5 곱하기 이게 얼마인가요? 8에다가
8에다가 14,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9, 6, 15, 10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 맨 앞에 또 4 곱하기 있고, 그러면 뭐 15를 좀 공통 끄집어내죠. 15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60 처리해주면 되겠고, 3 더하기 15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맞춰 계산할까요? 60 곱하기 25, 2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68, 48에다가 12, 그럼 16이 되는가요? 1680까지나 됩니까? 와, 가지수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계산 끝이 아니라 사회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공통으로 하는 경우, 이거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과학하고 사회를 좀 했을 때, 현재 4과목 이 정도가 남은 거죠. 남은 상태에서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과학을 A가 2과목을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을 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을 선택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공통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B가 선택하는 것은 과학을 2개 또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과학 하나에 사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없는 경우는 안 됩니다. 여기도 2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과학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6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과학 한 가지가 되겠죠. 2과목 남은 거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과학 2과목 중에서 남았으니까 2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는 사회가 무려 4과목 중에 나오는데 4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학 4과목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사회도 4과목 중에서 하니까 4 곱하기 4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과학 3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 그러니까 3가지 3컴비네이션이겠죠. 3과목 중에서 하나 3 곱하기 여기도 3과목 중에서 하나 3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또 6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6 곱하기 9 되겠고 여기는 16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또 이게 사회 선택하는 과목이 5가지 있으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9 더하기 16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공통이 조금이라도 끄시면 해야 되겠죠. 6이 일단 공통이 보이니까 6, 5,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9 더하기 6이니까 2 되니까 31에서 그러면 41이 되는가요? 그러면 30 곱하기 41 처리해주면 되니까 3에다가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1230까지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아까 1680 그다음에 1230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2000 그러면 이제 900이 되는가요? 2800 2910이 되겠죠. 291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4번 점. 이거 한참 연산했는데 또 이 연산 좀 결과 없어가지고 또 다시 하거나 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우리가 뭐 일부분 어때 특정한 부분을 뭐 한다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전체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서 겨우 한 문제를 푼다는 사실이 좀 어려운 거죠. 뭐 공통 과목이 과학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풀면 되겠고 그 과목 선택하는 가수는 사회있으니까 나중에 4 곱하기 하겠고 이때 이제 A가 과연 과학 사회를 이제 몇 과목 선택했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또 선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때 뭐 뭔가 하나를 조사한다고 치면 어려운 항목이 아닌데 맨 처음에 이제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한 뭐 논리적인 과정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좀 제대로 돼 있냐가 좀 중요한 거죠. 과학 선택을 했을 때 A가 이렇게 선택한 각각에 대해서 B가 이렇게 선택된다든지 사회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되고 과학 선택했을 때 역시 B가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수용도 형태로 해서 무엇을 조사할지 이 부분들 그리고 또 과학을 또 반드시 하나 또 선택해야 된다는 항목까지 고려해서 큰 틀에 수용도 모양을 좀 만들어 놓으면 각각 계산해 갈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 1002자리, 102자리, 12자리, 102자리 ABCD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크기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뭐 숫자가 4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럼 뭐 8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니까 4개의 숫자를 딱 고르면 자동으로 이제 큰 숫자가 이제 A에서부터 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8, 7, 6, 5, 4, 3, 2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8 약분되고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70입니다라고 해서 가질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게 뭐 크기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때 되면 뭐 나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조합에 그러니까 뽑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합의 대표적인 예다. 이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아이고 같아도 되는 거죠. 어이구 중복 조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뭐 1학년 문제가 나왔으면 또 1학년 방법으로 풀어야 되죠. 일단은 원소 숫자가 이제 뭐 4개가 필요해지면 이제 8 컴비네이션 4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같아도 된다는데 다른 숫자가 3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다른 숫자가 3개니까 이렇게 앞에 같아지고 뭐 2개 다를 때 가운데가 같을 때 그다음에 3개 같을 때 이렇게 배치하면 되죠. 됐습니까? 3, 3, 2, 2 3, 3, 2, 1 이런 식으로 그죠? 3, 2, 2,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숫자 자체가 2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자리가 이렇게 4개의 자리가 있는데 3자리 한 자리 그다음에 2자리 2자리 그다음에 한 자리 세 자리 이렇게 해서 2개 같아주면 되죠. 이렇게 밑줄 부분들이 같은 숫자가 되면 되니까 이것도 3가지 나열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숫자 자체가 1개라면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0이 있어서 모두 다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 빼고 이게 7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는 이런 부분을 또 살짝 또 조심해가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1번이니까 70 계산됐고요. 요거는 876, 8 그러면 6이 약분되니까 87에다가 3을 이렇게 곱하기 주면 되죠. 됐습니까? 37이 21에다가 8 곱하기 주는 거니까 28, 16, 8 이렇게 해서 168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47이 28 곱하기 3이 되는가요? 됐습니까? 38이 24에다가 그러면 38이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2, 3은 6에 이렇게 6이니까 8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되고 나머지 7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8에다가 9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91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처리되는 거니까 329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뭐 조합의 이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좀 사용한 문자가 4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이렇게 체계를 좀 밟아가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9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이자 교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곱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음수인 이차함수 그 다음에 gx는 또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와, 중간에 또 fx가 끼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1대1 대응 형태가 되겠죠.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부분의 그래프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6이 되는데요. 그러면 6 해서 구멍 뽕 뚫어서 이렇게 좀 가면 되겠고 여기가 6 표시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곳은 1 이렇게 표시되는데 1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인데요. 와우. 뭐 직선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좌표가 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그러면 둘 사이를 이제 이 함수를 좀 연결하라 이런 얘기인데 연결 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해 가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요게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 자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6에다가 여기 좌표가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좌표는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다가 1, 6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두 가지 모양을 좀 생각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두 구하라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형태라면 이제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에서 9가 나오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9가 또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모두 구하시오라고 해주면 답이 정답? 두 개를 좀 답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주 그럴싸한데요. 자, 그 다음에는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범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뭐 애초부터 제가 좀 약간 그림 모양을 1대1 모양으로 그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렇게 돼 있을 때 꼭 시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와우. 그래프의 뭐 오른쪽 그래프 형태를 취한다면 또 지금 범위 자체가 이쪽에서 이런 부분이 그 범위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부분들이 이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가 1이었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a분의 b를 물어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을 좀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됐을 때 이게 좌표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주면 a분의 b는 곱하기해서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범위 a분의 b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답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뭐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a분의 b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써본 거잖아요. 이런 그래프 모양을 쓴 거라면 이때는 f1은 6, f-1은 마이너스 3 이런 관계가 되는데 뭐 2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퀄 6 이렇게 나온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모양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아래 소위로 빼게 되면은 3a 마이너스 3b는 이꼴 마이너스 9 이렇게 쳐야 되겠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쳐야 되니까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b 값은 a 플러스 3 처리해 주겠고 이쪽 a는 가서 나누게 해야 되는데 이게 a가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야 되니까 3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이제 0보다 작다가 붙으면 되는 거죠. 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b 값이 4보다 크다 될 때는 그래프 모양에 지금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쓴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결과가 이제 6이 돼야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결과 빼면 3a 마이너스 3b인데요. 이거 이제 빼면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약분해서 a 마이너스 b는 이꼴 3 되겠고 b는 이제 a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죠. 이걸 또 이제 대입을 해서 a 마이너스 3 되겠고 부등호 바뀌고 4a 처리 되겠고 됐습니까? 이 양식이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3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돼서 똑같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a 값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저 자동으로 0보다 붙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뭐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호. 그래프 모양을 이제 두 개를 좀 생각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발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프를 순수하게 연결해서 좌측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발상을 이제 양쪽을 해서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꼼꼼하게 주어진 정보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을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살짝 좀 까탈스러운 면도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좀 해결해가면 되겠고요. 앞에도 좀 어려운 좀 까탈스러운 좀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효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